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3위에 빛나는 오드리 헵번을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오드리 헵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49kg이었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션 페러와 루카 도티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은 영국의 은행가인 아버지와 네덜란드의 귀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버지가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엄격한 성격의 어머니를 견디지 못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오드리는 어머니와 영국으로 이주해 지역 기숙학교에 다니며 발레 수업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네덜란드에 있는 외가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립을 고수해 큰 피해가 없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네덜란드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네덜란드를 진격로로 삼아 프랑스 침공에 나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독일군의 식량 공급 차단으로 네덜란드에는 대기근이 벌어졌고 반나치 성향으로 가세가 기울었던 오드리 헵번의 외가집은 이 재난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감자를 먹었죠. 그것도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었어요. 그것도 없어지자 결국 끌어안고 죽음을 기다렸죠. 굶주림이 극에 달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오드리 헵번은 네덜란드 병사가 준 초콜릿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원래 건강한 몸도 아니었던 데다 이 시기에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으며 빈혈과 부종 등 갖가지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 난민 지원 모금을 위한 홍보 포스터의 모델이 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경험으로 후에 프랑스 여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난하자 개고기? 전쟁 터지면 그보다 더한 것도 먹게 된다. 당신도 그 전쟁 경험을 안 해봤냐? 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네덜란드란 키워드에서 안네 프랑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둘은 1929년생 동갑내기였고 실제로 오드리 헵번의 거주지와 안네 프랑크의 거주지가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안네 프랑크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종전 후 안네의 일기가 출판되자 그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책이 영어화되었을 때 영화 제작진이 그녀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때문에 거절했다고 해요. 오드리 헵번은 발레리나로 제법 유명했지만 키가 너무 커서 결국 포기했고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 모델과 배우 일을 하다가 1950년대 들어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오른 건 1952년 뮤지컬 지지에 캐스팅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24세인 1953년에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인 앵 공주 역으로 발탁되며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로마의 휴일은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남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는 이야기 구성의 원조로 노팅힐 등 훗날에 만들어진 여러 영화나 방송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의 휴일 촬영 때는 오드리 헵번이 무명에 가까웠기에 포스터의 남주인공 그레고리 팩의 이름만 크게 나왔는데요. 그레고리 팩은 헵번이 오스카를 탈 게 분명한데 내 이름만 포스터에 나오면 사람들은 나를 쪼잔하다고 비난할 거다 라면서 그녀의 이름도 포스터에 넣으라고 요청했고 그의 예상대로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오드리 헵번은 영화 사브리나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인지도를 높여갑니다. 사브리나 출연 직후에는 영화가 아닌 브로드웨이 연극 운디네의 물의 요정 역으로 출연했고 연극의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토니상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연극 배우 출신으로서의 정체성과 단순히 예쁜 외모로만 뜬 배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화려했던 50년대가 지난 후 1961년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주인공을 맡아 다시 한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에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검정 드레스를 입은 오드리 헵번이 택시에서 내려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티파니 보석상의 쇼윈도 앞에서 커피를 들고 크로아상을 먹는 모습은 레전드급의 명장면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평생 20번의 주연을 맡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이후로는 영화 출연을 줄이다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1989년작 영혼은 그대 곁에를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 은퇴하는데요. 슬프게도 사생활은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과 비슷하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첫 번째 남편은 미국 배우인 유부남 멜 퍼러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성질이 더러웠지만 결국 결혼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결혼은 불행하게 끝납니다. 오드리 헵번은 여러 거장이 제안한 캐스팅을 거절하고 남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자신의 바람기와 아내에 대한 열등감으로 오드리 헵번과 자주 다퉜습니다. 거기다 헵번이 엄폭 입은 촬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유산한 이후 잦은 유산을 하게 되자 결혼 생활 말년에는 오드리 헵번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퍼러와 이혼하고 면전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 후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 때부터 나는 오드리 헵번과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라며 그녀를 따라다니던 이탈리아인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헵번의 전성기 시절 모습을 사랑했던 안드레아 도티는 중년이 된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와 이혼 후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게 되고 구호 활동 시기에 네덜란드 배우인 로버트 월더를 만나 사망할 때까지 동거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유명 영화배우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음을 잊지 않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인권운동과 자선사업 활동을 하고 제3세계 오지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지요. 어린아이들을 돕고 사는 삶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드리 헵번은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저의 희생이 아니라 제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러한 활동에서 노년의 헵번이 보여준 미소 짓는 모습은 젊을 적 미녀의 이미지 못지않게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1992년 소말리아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행보를 기리고자 유니세프에서 오드리 헵번 인도주의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선사업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산 끝에 그녀는 1993년 1월 20일 결장암으로 사망합니다. 오드리 헵번, 그녀는 지금까지도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튜브롤이었습니다.